북한산에 첫 단풍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날씨 참 맑다고 하니까요. 나들이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청소년 월드컵 대표팀이 오늘 새벽 가나와의 8강전에서 2대3으로 아깝게 져 4강 신화 재현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먼저 2골을 내준 뒤 만회골로 역전을 노려봤지만 결국 한 골 차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황송하다며 다시는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환영과 함께 시기상조 아니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이 오늘 오후 잠실에서 열립니다. 부산이 3연승으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지 SK가 대반격의 발판을 마련할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와 경상북도 내륙지방은 오전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청소년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와의 8강전에서 아쉽게 패했습니다. 4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이집트 현지에서 한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6년 만에 4강 도전은 가나의 벽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청소년팀은 전반 8분 만에 왼쪽 진영이 뚫리면서 가나의 아디이아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28분, 이번에는 오른쪽 공간에 틈을 보이며 오세이에게 두 번째 골을 허용했습니다. 38분, 박희성이 헤딩으로 한 골을 만회하며 전반을 2대1로 마쳤지만 후반 32분, 가나 아디이아에게 수비진이 완전히 허물어지며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김동섭의 헤딩골로 추격을 시작했지만 아쉽게도 추가골은 더 이상 터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쉬울 줄 알았는데 아쉬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괜찮았습니다. 가나의 투톱 오세이와 아디이아는 오늘도 3골을 합작하며 절정의 결정력을 과시했습니다. 볼 점유율은 오히려 우리가 높았지만 가나 투톱의 공격력을 알고도 막아내지 못한 게 결국 패인이 됐습니다. 안쪽으로 좁혀서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다했고 다만 그 결정은 뭐 제가 한 거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 한국 축구는 이번 대회에서 8강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뿐만 아니라 어린 유망주들 그리고 홍명보라는 젊은 지도자의 가능성까지 확인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집트 수에즈에서 MBC 뉴스 한동수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놀랍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김상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선정에 대해 놀랍고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겸손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To be honest, I do not feel that I deserve to be in the company of so many of the transformative figures who've been honored by this prize.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노벨상은 21세기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미국 정부는 새로운 참여의 시대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 not view it as a recognition of my own accomplishments, but rather as an affirmation of American leadership on behalf of aspirations held by people in all nations. 백악관 깁스 대변인은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비롯한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3번째, 퇴임 후 상을 받은 카터 대통령까지 합치면 4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된 오바마 대통령은 1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140만 달러의 상금은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하루가 지난 뒤에도 미국 언론들은 대부분 예상 밖의 수상자 선정이라면서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 신문은 산적한 현안들 속에서 국내적으로 어려운 오바마 대통령에게 노벨상 수상은 정치적 힘이 될 것이며 대화를 중시하는 외교 노선도
탄력을 받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상철입니다.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북핵 해법인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역설할 계획입니다. 베이징 박재웅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젯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청영화 주한 중국 대사 등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시작될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북핵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 해법에 대한 공감을 더 끌어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합의와 번복을 반복하는 과거의 협상 방식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고 3국 정상들은 조만간 열릴 북미 양자회담이 북한을 육자회담 무대로 다시 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 가질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선 최근 평양을 다녀온 원 총리로부터 평양의 정확한 입장, 분위기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국 정상은 오늘 회담의 결과물로 3개국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하는 정신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출국 전 일본 하토야마 총리와는 미리 만나 그랜드 바겐 해법에 대해 공감을 이뤘습니다. 과거의 협상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까지는 중국 측의 파트너로 원자바오 총리와 동북아 현안을 논의한 뒤 저녁에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어젯밤 승용차와 화물차가 정면으로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경찰 1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양효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전남 영광군 불감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승용차를 운전해 퇴근하던 진도경찰서 소속 33살 장모 순경이 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부산시청 앞 도로에서 43살 권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나란히 달리던 38살 황모 씨의 승용차와 부딪혀 튕겨나가면서 인도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76살 신모 할머니가 숨지고 차량을 운전하던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저녁 5시쯤 안양시 석수동에서 상수도관이 손상돼 복구 작업을 하는 2시간가량 주변 120가구의 물 공급이 끊기고 수돗물이 도로로 흘러나와 주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안양시는 주변에 통신선을 묶기 위해 땅을 파던 굴삭기가 두께 약 80mm의 상수도관을 건드려 파열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정유사들의 석유 제품 공급 가격이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소매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플러스 고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의 지난달 5번째 주 세전 휘발유 평균 공급 가격은 리터당 618.64원으로 6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국제 석유 제품 가격 인하와 환율 하락에 따른 것으로 공급 가격 하락에 따라 주유소 판매 가격도 어제 기준으로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626.86원으로 5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풍년으로 쌀값이 하락함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수급 안정 차원에서 올해 지역 농협에 융자해주는 벼 매입 자금을 작년보다 1,000억 원 늘려 1조 4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중앙회는 1,000억 원이면 벼 9만 톤을 더 매입할 수 있어 올해 수확기에 모두 220만 톤의 벼를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개 저가 항공사들의 국내선 점유율은 지난해 9.7%에서 올 1분기 20%를 넘었고 항공업계 성수기인 3분기에 31.1%를 기록했습니다. 항공사별로는 에어 부산이 3분기에 41만 6천여 명을 수송해 8.7%의 시장 점유율로 저가 항공사 중 1위를 차지했고 진에어와 이스타항공이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식당 10곳 가운데 한 곳은 남은 반찬을 다시 손님상에 내놓는 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에 좋을 것이라며 많이 드시는 과체류 음료가 실제로는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8만 800여 곳이
한 번 손님상에 놓였던 음식을 다시 다른 손님상에 내놓다 적발됐습니다. 이는 전국 식품 적객업소 67만 곳 가운데 12%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만 3천여 개소로 가장 많았고 적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전체의 30%가 적발됐습니다. 반면 광주, 강원도, 충북, 전북은 단 한 곳도 적발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도 단속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식약청이 과즙이나 채소즙 함량이 95% 미만인 과채음료 32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31개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탄산음료는 11개 중 9개가, 혼합음료는 12개 중 8개가 영양은 없이 열량만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그러나 유산균 음료와 같은 농후 발효유 17개 품목은 모두 열량은 낮지만 영양 성분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교내 매점과 학교 주변에서는 이런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정부가 희망 근로자들에게 급여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상품권의 유통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아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가한 노인들이 마을 화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2일을 일했을 경우 87만 원이 지급되고 이 가운데 30%인 25만 원은 상품권으로 받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입니다. 이 상품권의 뒷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유통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3개월. 지난 7월에 받았다면 이달 3일까지 써야 하지만 고령의 노인들은 아껴 쓰다 만기를 넘기기 일쑤입니다. 집에는 모두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안 갖고 다니죠. 한 5만 원? 그러니까 조금 좀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전남에서만 이달 초까지 소진돼야 할 상품권은 19억여 원, 전국적으로는 62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상품권의 누적 회수율은 79%에 불과합니다. 6월, 7월, 8월 이걸 합해서 회수율이 80% 정도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가 회수 안 된 것이 없도록. 게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권의 규모는 파악조차 안 됩니다. 결국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되고 휴지 조각이 된 상품권은 노인들의 주름살만 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만 적용되던 대중교통 통합 환승 할인제가 오늘부터 인천 지역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3개 시도 주민들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기본 구간에서는 기본 요금만 내고 이를 초과하면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만 내면 됩니다. 민통선 안에서 지뢰가 터져 50대 남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인 줄 알면서도 약초를 캐러 들어갔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허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구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인근에서 대인 지뢰가 폭발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53살 김모 씨가 지뢰 매설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지뢰를 밟은 겁니다. 지뢰 밟았어요. 네? 지뢰 밟고 계신 거죠, 지금요? 발톱 터져가지고요. 김 씨는 소방 헬기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기 다친 다리를 노끈으로 묶어서 지혈을 하고 그다음에 저기 보이는 수건으로 다친 부위를 좀 감싸면서 응급처치를 하고. 사고 현장에는 찢겨진 고무장화가 남아있어 지뢰의 위력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약초로 캐기 위해 이 철조망을 넘어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곳으로 들어가다 변을당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출입이 통제된 곳이라는 걸 대부분 알고 있지만 신선한 약초를 캐려고 자기도 모르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부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 홍보 그리고 안전경고 시설물 보강 등 재반 대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에도 최전방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군 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인부 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국내외 위조 화폐를 만들던 현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위조 화폐는 강원랜드에서 사용하려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사임당 초상이 또렷한 5만원짜리 신권 80장이 정교하게 복사됐습니다. 만원짜리 신국권 140여 장도 위조됐지만 아직 지폐를 자르지 못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0만원짜리 수표 56장도 교묘히 복사됐고 미화 1달러짜리 지폐도 복사하려다 말았습니다. 경찰은 정성군 고한읍의 한 펜션을 급습해 1,400여만 원어치의 위조 화폐와 복합기, 홀로그램 용지 등을 압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조 지폐는 한 1,400만 원 상당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복사 용지가 많은 걸 봐서는 계속 작업을 할 의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펜션 인근의 쓰레기 소각통에서는 불에 태우다가 남은 위조 지폐도 일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펜션에서 2달째 머물러 온 유모 씨와 신모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지만 이들은 범행을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게임기 티켓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57살 유모 씨가 한 짓이며 자신들은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위조 지폐가 거기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이 친구가 그걸 사용을 했다는군요. 오늘 보니까 뭐 엄청 많이 나오더만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일부 위조 화폐를 동네 슈퍼 등에서 이미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일단 두 사람을 위조통화 행사죄로 입건해 화폐 위조 경위와 추가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날이 선선해지면서 은빛 억새 물결이 가을 산행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5대 명산인 천관산에서는 억새와 함께 다도해까지 굽어보여 색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안내합니다. 해발 723m의 산 정상이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양쪽으로 펼쳐진 억새밭은 억새꽃으로 장관을 이룹니다. 수줍은 듯 살며시 고개를 숙인 억새들은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은빛 군무를 펼칩니다. 햇빛이 억새와 부딪히면서 눈부신 물결을 연출해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좀 올라올 때 힘이 들었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막상 보니까 갓대를 보고 억새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억새밭 사이사이 솟아오른 기암 괴석들도 가을 산에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등반객들은 산행의 피곤함도 잊은 채 억새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등 깊어가는 가을 정취에 푹 빠져듭니다. 억새로 물든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다도의 풍경은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전에 와가지고 올라와서 보니까 정말 그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주변에 남쪽 그 바다도 보이고 흐드러지게 핀 억새꽃의 향연 속에 가을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로봇 청소기가 인기인데요. 일부 제품은 기능이 떨어져서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 70만 원을 주고 청소 로봇을 구입한 김미용 씨. 안방에 청소 로봇을 틀어놓고 외출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장판 곳곳이 동전 크기로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로봇 청소기는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걸 알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장판 구멍이 나기 시작하여 로봇이 장애물을 피하지 못하고 헛돌면서 바퀴에 장판이 찢겨 나간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장소에서 재현해봤지만 역시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움직이지 못할 경우 20분 안에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기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환경에 따라서 그런 영향을 받는 건 본 적이 없지만 일단 확인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지난 2004년 청소 로봇이 처음 선보인 후 현재 6개 업체가 뛰어들어 경쟁 중입니다. 시장성이 높은 만큼 업체들이 신제품을 앞다퉈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접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집안 공간을 나누어 청소하고 장애물을 미리 치워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토요일 아침 스포츠 투데이입니다. 2016년 하계올림픽에 골프와 7인제 럭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특히 비인기 종목의 서름을 겪고 있는 럭비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한을 풀겠다며 환호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 무대에서 정상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는 한국 골프. 수백 개의 골프장이 있고 꾸준히 유망주를 배출하고 있는 우리 골프는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에서 세계의 강호들과 금메달을 다툴 전망입니다. 골프와는 달리 비인기 종목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럭비 선수들에게도 올림픽 출전은 새로운 희망입니다. 이번에 럭비가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게 돼서 가슴이 벅차고 기회가 된다면 올림픽에 나가서. 하지만 현재 실업팀이 4팀밖에 안 될 정도로 환경은 열악합니다. 전용구장이 없어서 고등학교 운동장을 빌려 쓰는 팀도 있지만 열정만큼은 어느 종목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한국 럭비는 98년과 2002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4개를 따는 아시아 정상 수준. 전문가들은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올림픽에서도 메달 획득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건 정부에서 우리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주신다면은 3위 정도는 가실 수 있지 않나요? 책임제는 자신 있게. 올림픽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한국 럭비의 힘찬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장애인 체육인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장애인 선수촌이 2년 4개월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다음 주 문을 열 예정인데요. 민병호 기자가 미리 둘러봤습니다. 장애인 국가대표에게도 선수촌이 생겼습니다. 이젠 훈련장을 찾으러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설계된 훈련원은 13개 종목을 소화할 수 있는 4개의 체육관과 14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와 식당, 그리고 야외 운동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선수촌답게 모든 문에는 턱이 없고 엘리베이터가 많고 넓은 게 특징입니다. 변변한 경기장이 없어서 큰 대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어했었는데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들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총 500억 원을 들여 1단계 사업을 마친 훈련원은 내년엔 양궁, 사격, 사이클 경기장 건립을 위해 380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10년 전서부터 손꼽아 기다려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또 시설이 완성돼놓고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 초 입촌을 앞두고 있는 훈련원은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이외에도 모든 장애의 국가대표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민병호입니다. 스포츠 투데이였습니다. 어제 뉴스데스크에 방송된 기획 보도를 다시 보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개하는 투데이 모니터입니다. 네, 어제는 563번째 한글날이었죠. 세종대왕 동상도 광화문 광장에 들어섰는데요. 특유의 과학성을 자랑하고 있는 한글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문자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우리말 한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중적인 게 현실입니다. 먼저 송혜운 기자의 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칠판에는 뜻모를 낱말들이 한글로 적혀 있고 아이들은 한글로 된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말은 있으나 표기할 문자가 없는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표기 문자로 채택하면서 생긴 풍경.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까게. 너머로. 나라 밖으로 수출까지 했다고 우리가 자랑하는 한글이지만 정작 나라 안에서는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외국어 간판이 넘쳐나고 비싸고 좋은 아파트일수록 외국말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어 남용에는 공공기관도 한몫을 합니다. 소방서에 내걸린 세이프 코리아, 초등학교 교문 옆에 내걸린 그린 푸드존 안내판,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을 영어로 이름 짓고 영어로 쓰고 뜻풀이는 한글로 했습니다. 저 영어로 써 있는 거 읽을 수 있어요? 아니요. 응. 그린푸드 존.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녹색 음식. 녹색 음식? 모르겠다.
한글이 창제된 지 올해로 563돌째. 광화문 광장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동상 뒤쪽에 있는 꽃밭은 한글 조형물로 단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꽃밭은 우리말이 아닌 영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플라워 카펫. 이름은 영어로 짓고 표기만 단지 한글로 했을 뿐입니다. 꽃밭이면 그냥 꽃밭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 뭐 꽃의 광장이라고 해도 좋고, 뭐 꽃의 정원이라는 이름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플라워 카펫이라고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과연 세종대왕께서 기뻐하실까? 한글 학회의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외국어 사용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하이 서울, 플라이 인천, 다이내믹 부산, 이츠 대전 등 자기 지역을 상징하는 말을 영어로 쓰고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것이 그 정도로 많이 쓰이는지는 몰랐어요.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외래어, 외국어, 그것도 국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써서 도대체 국민들한테 어떤 거를 주고자 하는지 참 의문이 많이 갔습니다. 지난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정부 부처와 소속기관, 각 지자체들은 외국어 남용을 막기 위해 국어 책임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있으나 마나 오히려 공공기관이 외국어 혼용에 앞장서면서 외국말이 우리말에 앞서는 주객 전도, 국어 오염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한글을 예찬하면서도 우리말을 가꾸고 다듬고 지키는 데는 소홀한 우리의 가벼움을 세종대왕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용훈입니다. 네, 먼저 신인기자 신명숙님은요. 한글날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더 키워준 보도라면서 나라 밖에 수출까지 하면서 나라 안에서는 외래어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절했다는 글 올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네티즌 LDKF6204님은요. 하지만 왜 이러한 외래어 표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담당자의 인터뷰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기자 김민아님은요.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외국어에 대한 지적은 좋았지만 이름이 한국 이름이어서 더 친해 주목받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 알려주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저희 투데이 모니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뉴스데스크를 보시고 저희 MBC 뉴스 사이트에 오셔서 좋은 의견 달아주시면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데이 모니터였습니다. 네, 이번 주말은 날씨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았었는데요. 지금은 바람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어제만큼 떨어져 있는데요. 철원이 4도, 서울은 11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륙 산간지방에선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언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에선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강수량이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적은 양이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 약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2도 정도가 예상되고요. 서울의 경우 낮 기온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구름만 다소 낄 뿐 큰 비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 중반쯤에 일부 지방에선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에는 가을 햇볕이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가을볕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다소 따가우니까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람은 잠잠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분포 보시면 서울이 11도, 철원 4도, 춘천은 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오른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릅니다. 서울 21도, 대전 22도, 청주 22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어제보다는 바람이 잠잠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1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 먼바다에서 2.5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청소년 월드컵 대표팀이 오늘 새벽 가나와의 8강전에서 2대3으로 아깝게 져
4강 신화 재현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먼저 2골을 내준 뒤 만회골로 역전을 노려봤지만 결국 한 골 차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황송하다며 자신은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환영과 함께 시기상조 아니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 하토야마 일본 총리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우리 정부의 북핵 해법인 그랜드 바겐과 함께 3국 간 협력 분야 확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와 경상북도 내륙지방은 오전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가나에 아깝게 패했습니다. 26년 만에 4강 신화 재현에는 실패했지만 가능성은 확인했습니다. 이집트 현지에서 한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6년 만에 4강 도전은 가나의 벽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청소년팀은 전반 8분 만에 왼쪽 진영이 뚫리면서 가나의 아디이아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28분, 이번에는 오른쪽 공간에 틈을 보이며 오세이에게 두 번째 골을 허용했습니다. 38분, 박희성이 헤딩으로 한 골을 만회하며 전반을 2대1로 마쳤지만 후반 32분, 가나 아디이아에게 수비진이 완전히 허물어지며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김동섭의 헤딩골로 추격을 시작했지만 아쉽게도 추가골은 더 이상 터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쉬울 줄 알았는데 아쉬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괜찮았습니다. 가나의 투톱 오세이와 아디이아는 오늘도 3골을 합작하며 절정의 결정력을 과시했습니다. 볼 점유율은 오히려 우리가 높았지만 가나 투톱의 공격력을 알고도 막아내지 못한 게 결국 패인이 됐습니다. 안쪽으로 좁혀서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다만 그 결정은 제가 한 거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 한국 축구는 이번 대회에서 8강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뿐만 아니라 어린 유망주들 그리고 홍명보라는 젊은 지도자의 가능성까지 확인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집트 수에즈에서 MBC 뉴스 한동수입니다. 어젯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4강 진출을 놓고 벌인 가나와의 경기를 많은 시민들이 시내 호프집과 음식점에서 밤새 지켜보며 응원했습니다. 시민들은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함께 모여 대형 TV로 경기를 지켜보며 골이 터질 때는 환호를 보내고 실점했을 때는 아쉬워하는 등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경기를 관람한 시민들은 4강 진출이 좌절되자 아쉬워하면서도 강호들을 꺾고 8강까지 오른 대표팀이 자랑스럽다며 격려를 보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자신도 놀랍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김상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선정에 대해 놀랍고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겸손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To be honest, I do not feel that I deserve to be in the company of so many of the transformative figures who've been honored by this prize.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노벨상은 21세기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미국 정부는 새로운 참여의 시대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 not view it as a recognition of my own accomplishments, but rather as an affirmation of American leadership on behalf of aspirations held by people in all nations. 백악관 깁스 대변인은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비롯한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3번째, 퇴임 후 상을 받은 카터 대통령까지 합치면 4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된 오바마 대통령은 1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140만 달러의 상금은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하루가 지난 뒤에도 미국 언론들은 대부분 예상 밖의 수상자 선정이라면서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 신문은 산적한 현안들 속에서 국내적으로 어려운 오바마 대통령에게 노벨상 수상은 정치적 힘이 될 것이며 대화를 중시하는 외교 노선도 탄력을 받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상철입니다. 파격적인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미래 비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한 거라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김효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수상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그를 수상자로 선정한 노벨위원회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Obama embodies the due spirit of dialogue and engagement on the world's biggest problems, climate change, nuclear disarmament, and a wide range of peace and security challenges.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하토야마 일본 총리 등 각국 지도자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가 태어난 케냐의 음와이 키바키 대통령은 이번 수상이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위해 대화 노력을 전개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나선 지 불과 8개월 만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데 대해 구체적인 실적이 없어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1983년 수상자인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수상이 너무 빠르다는 반응을 보였고, 작년 수상자인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은 현재의 업적보다는 앞으로 중동 평화 중재 노력을 고무하기 위해 평화상 수여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무장 세력 탈레반은 자신들은 오바마의 평화 정책에서 어떤 변화도 보지 못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불공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김효입입니다.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우리 정부의 북핵 해법인 그랜드 바겐, 그리고 3국 간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젯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청용화 주한 중국 대사 등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시작될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북핵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 해법에 대한 공감을 더 끌어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합의와 번복을 반복하는 과거의 협상 방식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고, 3국 정상들은 조만간 열릴 북미 양자회담이 북한을 육자회담 무대로 다시 끌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데 공감을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 가질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선 최근 평양을 다녀온 원 총리로부터 평양의 정확한 입장, 분위기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국 정상은 오늘 회담의 결과물로 3개국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하는 정신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출국 전 일본 하토야마 총리와는 미리 만나 그랜드 바겐 해법에 대해 공감을 이뤘습니다. 과거의 협상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까지는 중국 측의 파트너로 원자바오 총리와 동북아 현안을 논의한 뒤 저녁에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어젯밤 승용차와 화물차가 정면으로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경찰 1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양효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전남 영광군 불관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승용차를 운전해 퇴근하던 진도경찰서 소속 33살 장모 순경이 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부산시청 앞 도로에서 43살 권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나란히 달리던 38살 황모 씨의 승용차와 부딪혀 튕겨나가면서 인도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76살 신모 할머니가 숨지고 차량을 운전하던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저녁 5시쯤 안양시 석수동에서 상수도관이 손상돼 복구 작업을 하는 2시간가량 주변 120가구의 물 공급이 끊기고 수돗물이 도로로 흘러나와 주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안양시는 주변에 통신선을 묶기 위해 땅을 파던 굴삭기가
두께 약 80mm의 상수도관을 건드려 파열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새벽 2시쯤엔 울산시 울주군의 한 폐플라스틱 처리업체에서 불이 나 폐플라스틱 300톤과 건물을 태워 약 7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와 화학차 16대가 출동해 진화를 시도했지만 유독가스와 인화성 물질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병무청이 병역 비리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국회에 보고 있습니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를 놓고는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습니다. 강민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무청이 보고한 병역 비리 대책의 핵심은 병역 면제 기준 강화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어깨 탈구의 경우 수술을 받더라도 군 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등 판정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신체 질환으로 공익근무 대상인 4급이나 면제인 6급 판정을 내려도 병역 비리가 의심되면 치료를 정말 받는지 확인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 열람권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고 병역 비리 감시를 위해 사법경찰권을 가진 전담 조직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최근 병역 멘탈 관련 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병명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역비리 사범의 군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이 국민 감정만 앞세웠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군에 복무하는 걸 가지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깜빵에 안 보내고 군대에 더 있게 하는 게 이게 개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이게 맞는 겁니까? 특히 군필자 가산점 제도 추진을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가산점 부여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 발전과 국가 안보상에 굉장히 커다란 우리에게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겁니다. 국방 면탈죄를 적게 하기 위해서 고로 병역 필자에 대한 우대를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요인을 좀 주자,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발상이 헌법에 맞지 않다. 시간을 두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다시 위헌 결정이 날 거다. 국방위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려 10년 전 헌재 결정 당시에 이어 다시 한번 논란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아동 성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성범죄자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초등학교와 그 주변에 CCTV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부모와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안심알림이와 맞벌이 가정 어린이를 위한 등하교 도우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10년인 전자팔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고 흉악범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달러와 같이 반등에 따른 상품주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8% 상승한 9,864를, 나스닥 지수는 0.72% 오른 2,139를, S&P 500 지수는 0.56% 상승한 1,071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와 반등 영향으로 오전 한때 하락세를 보였지만 주식시장이 반등하자 소폭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2%로 동결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정승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8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2%로 동결했습니다. 당분간은 국내 경기 회복 속도와 부동산 동향, 선진국 경기를 더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9월 중순 이후 증가 속도가 둔화된 것일 뿐 안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부동산 쪽의 가격 움직임이 더 안정이 되는지 아니면 잠깐 쉬고 또 도로 그런 심리가 되살아날지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올라간 시중 금리에 대해서는 6개월 전보다는 올랐지만 1년 전보다는 내린 상태라며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분간은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이처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금통위가 언제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소위 출구 전략의 시점에 대해선 계속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급락하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 이성태 총재는 원화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도 그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에는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정승혜입니다. 네, 서울 북한산에서도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 완연한 가을 날씨가 펼쳐지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륙 산간지방에선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내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동해안 지방에선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양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대관령과 안동 부근에만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는 가을볕이 따뜻하겠습니다. 바람은 잠잠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1도, 철원 4도,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 23도, 부산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 먼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해마다 가스요금 분쟁 때문에 갈등을 빚어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흑해 동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에서 양찬승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군함 5척이 15대의 비행기와 함께 군사훈련을 벌입니다. 훈련은 흑해 크림반도 앞에서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지만 러시아가 흑해함대 기지로 임차해 쓰고 있는 세바스토폴 항이 있는 곳입니다. 하루 전에 러시아 해군이 여기서 멀지 않은 바다에서 훈련을 벌이자 우크라이나 군대가 즉각 합동훈련에 들어간 겁니다. 훈련을 참관한 빅토르 유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자신에 대한 러시아 지도자들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Гірко, що лідер держави може говорити по відношенню до сусіднього народу чи сусідньої держави з такою неповагою. І я цього не дозволю. 러시아가 먼저 크림반도 앞바다에서 무력 시위를 벌인 건 일종의 경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유셴코 정권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등 극단적인 친서방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로서는 턱 밑에 나토 회원국을 두게 되고 크림반도에 있는 흑해함대 기지를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크림반도의 주민 200만 명은 대다수가 국적은 우크라이나지만 혈통은 러시아 사람입니다. 언제든 두 나라 간의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모스크바에서 MBC 뉴스 양찬승입니다. 특수장비를 동원해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주유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기름값이 싸서 손님이 몰렸던 곳인데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헌차에만 가짜 연료를 주입했다고 합니다. 임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주유소. 다른 곳보다 리터당 200~300원이 싸다 보니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의 땅을 파보니 정체불명의 파이프가 나오고 사무실 천장에선 리모컨 수신기도 나옵니다. 가짜 기름을 팔기 위한 특수 장비들입니다. 요거는 정상 제품의 배관이고요. 휘발유 배관이고 이거는 가짜 휘발유 배관인데요. 리모컨을 누르게 되면은 가짜 휘발유가 멈추게 되고 정상 제품만 이쪽 배관을 통해서 주유기로 올라오게 됩니다. 주유소 지하에 정품 기름과 가짜 기름 탱크를 각각 묻어둔 뒤 가짜 기름을 판매하다 단속반이 나오면 리모컨을 조작해 밸브를 잠그고 정품 기름을 내보낸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가짜 연료를 넣은 차가 고장을 일으킬 경우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해 잔고장이 많은 낡은 차나 소형차에만 골라 가짜 기름을 넣었다고 경찰에서 털어놨습니다. 신형차에는 안 넣고 오래된 차에만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한 가짜 기름만 해도 150리터, 3개월 동안 시가 21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7만 명 이상이 이 주유소에서 가짜 기름을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가짜 휘발유를 판 혐의로 주유소 소장 35살 김모 씨와 이 주유소 대표 44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이 오늘 낮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집니다. 3연승으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겠다는 두산과
벼랑 끝에서 대반격을 노리는 SK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 2차전에서 금민철과 세데뇨를 내세워 적지에서 2연승을 거둔 두산. 오늘 3차전에는 롯데와의 준 플레이오프에서 빼어난 피칭을 선보인 홍상삼을 선발 출격시킵니다. 내친 김에 3연승으로 지난 2년 동안 한국 시리즈에서 SK에 당한 패배를 서력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예전에도 2승하고 진 기억이 있으니까 또 이긴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이제 홈으로 돌아가서 3, 4차전 중에 결정적인 경기가 나타난다면은 홈에서 한번 승부를 짓고 싶습니다. 2연패로 벼랑 끝에 내몰린 SK는 어제 휴식을 반납한 채 훈련에 열중하며 대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 아니면 도니까 지금 와서 뭐 우왕좌왕 해봐야 소용없어요. 선수들이 알아서 내일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2년 전 2패 뒤 4연승, 지난해엔 1패 뒤 4연승으로 한국 시리즈에서 연속으로 두산을 꺾었던 SK는 최병용에게 선발 출격을 명령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희입니다. 2016년 하계올림픽에 골프와 7인제 럭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특히 비인기 종목에 서름을 겪고 있는 럭비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한을 풀겠다며 환호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 무대에서 정상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는 한국 골프. 수백 개의 골프장이 있고 꾸준히 유망주를 배출하고 있는 우리 골프는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에서 세계의 강호들과 금메달을 다툴 전망입니다. 골프와는 달리 비인기 종목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럭비 선수들에게도 올림픽 출전은 새로운 희망입니다. 이번에 럭비가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게 돼서 가슴이 벅차고 기회가 된다면 올림픽에 나가서. 하지만 현재 실업팀이 4팀밖에 안 될 정도로 환경은 열악합니다. 전용구장이 없어서 고등학교 운동장을 빌려 쓰는 팀도 있지만 열정만큼은 어느 종목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한국 럭비는 98년과 2002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4개를 따는 아시아 정상 수준. 전문가들은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올림픽에서도 메달 획득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우리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주신다면은 3위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나요? 7인제는 자신 있게. 올림픽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한국 럭비의 힘찬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힙합 그룹 리쌍이 새 앨범을 내놨습니다. 시골 소녀들의 역도 금메달 도전기를 그린 영화죠. 킹콩을 들다가 DVD로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음반과 DVD 소식은 노경진 기자가 전합니다. 힙합 그룹 리쌍의 6집입니다. 타이틀곡은 헤어지지 못하는 남자, 떠나가지 못하는 여자로 리쌍의 히트곡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보다 더욱 감각적인 멜로디와 공감 가는 가사가 돋보인다는 평입니다. 류승환 감독이 연출하고 그의 동생인 류승범과 이효리가 출연한 뮤직비디오도 눈길을 끕니다. 우리나라에선 낯선 펑크 앨범 준책의 펑키 러브송즈입니다. 트로트와 흑인 연가의 정중앙에 있는 듯한 창법이 독특하며 최근 경향과 달리 음향 보정 작업을 하지 않아 거친 음악이 매력적입니다. 타력 필요하신 일 있으십니까? 영화 킹콩을 들다는 올림픽 역도 동메달리스트 출신인 시골 여중 역도부 코치와 가진 건 힘밖에 없는 시골 소녀들의 금메달 도전기입니다. 2000년 전국체전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배우들은 실제로 한국체육대학에서 근육을 키우고 살을 찌우며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 투혼을 보였습니다. 다빈치 코드에 이어 영화화된 댄 브라운의 천사와 악마입니다. 18세기 가톨릭 교회의 탄압으로 사라졌던 과학 신봉자 집단 일루미나티의 복수와 이를 막으려는 하버드대 교수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박진감 넘치게 펼쳐집니다. 1993년 장국영이 출연했던 영화 패왕별이로 칸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첸 카이거 감독이 중국의 전설적인 경극배우 메란방의 일대기를 조명했습니다. 여명과 장쯔이가 호흡을 맞춰 또 한 번 경극의 매력을 팬들에게 선보입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네, 이번 주 볼만한 공연 전시 소식은 구은영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1908
1980년대를 풍미한 음요 시인 이광조 씨의 가을 콘서트입니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등의 히트곡과 유명 팝송들을 들려주고 공연장 밖엔 이광조 씨가 직접 찍은 사진 전시회도 열립니다. 고양문화재단과 대구 오페라 하우스,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세 지역 극장이 공동 제작한 인기 오페라 사랑의 묘약입니다. 세계적 연출가 파올로 바이오코가 현대적 감각의 무대를 꾸몄습니다. 흔치 않은 리코더 앙상블 무대입니다. 리코더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1400년대 음악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표적 작곡가들과 곡을 선정했습니다. 환희의 녹색, 빛의 황색, 고통의 보라색, 영광의 청색, 예수의 생애를 아름다운 4가지 색채로 표현했습니다. 정미연 화백의 형과 색으로 드리는 기도 작품 전시회입니다. 세계 30여 개국 2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미술축제, 세계 열린 미술 대축제가 펼쳐집니다. 서예, 판화, 회화, 조각 등 동서양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유망한 젊은 작가를 발굴해 지원해주는 석주문화재단의 선정작가전. 올해는 가는 실과 철사를 꼬아 인간군상을 만드는 전윤조 씨와 조각가 홍상식, 김혜란 씨 등 3명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쌀로 그린 인물화로 유명한 이동재 씨, 고고미술그룹 윈, 화가 이태경 씨 등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미술가 3인의 작품이 한데 모였습니다. 갤러리 이마주의 개관 기념 전시회입니다. 지금까지 문화 게시판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하셔도 좋겠습니다. 쾌청한 가을 날씨가 펼쳐지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내륙 산간지방에선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동해안 지방에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양이 매우 적어서 야외 활동하는 데 무리는 없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